8번. 자, 미추홀구입니다. 8번에 보니까 인천의 미추홀구인데 아파트인데 49%인데 1억 9,500이고 저 밑에 보니까 주택임차권 등기했고 강제경매고 뭐 어쩌고저쩌고 써놨다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있는가 없는가. 자, 22에 536179. 자, 한번 봅니다. 인천의 미추홀구, 그죠? 미추홀구에 아파트가 나왔다. 그죠? 나왔다. 절반이나 떨어졌다. 절반에 떨어졌고, 전용은 18평. 괜찮네요. 18평이고, 절반에 1억 3,800에 떨어지고, 청도 15층 중에 8층이고, 뭐 적당합니다. 자, 괜찮은데, 1억 9,500 전시가 있는데, 요거도 임차권 등기하고 지금 경매를 넣고 있고, 이런 뭐, 똑같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1억 9,500. 자, 문제는 매각 문구 명의서를 눌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요거 뭡니까 이거? 임차권 등에서 임차권자의 선계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 잔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를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 말소에 동의하는 내용이 하거든. 좋은 게도 나쁜 게다. 좋은 거죠. 그럼 요거는 제한이 없어요. 그냥 낙찰을 받으면 됩니다. 그럼 예로 1억 4천에 받았는데 2억 8천에 절반가 1억 4천에 받았는데 1억 9천에서 한 5천 정도 모자라도 아무 소리 안 하게 돼요. 자, 이럴 때는 예상 배당표를 꼭 누려주면은 인수가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입니다. 자, 낙찰 받았어요. 빼요. 요거를 가지고 확정일자 임차인이 이렇게 받아가야 맞는데 혹시 또 세무서가 얘가 또 선순위가 1억에 있으면은 세무서 1억 가져가고 얘는 3,400 받는 거고, 그래가지고 금액이 1억 6천이 혹시 되더라도 못 받더라도 하여튼 지금 하여튼 6천을 못 받은 1억 6천 못 받은 인수는 있다 없다? 없다. 자, 지금부터 요런 거 말고요. 요런 거. 알겠죠? 그럼 요런 거 하는데 이제 시세만 조사하면 되겠죠? 해가지고 이제 파는 거 하면 됩니다. 자, 요런 거는 낙찰받아도 됩니다. 이런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요럴 때 꼭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서 자기 동생한테, 동생이나 어떤 사람한테 중개업소 가가지고 요거 딱 생기기 전에 뭐 전입신고를 한 이상한 전입자가 있어요. 있을 때, 그때 혹시 이 날짜, 압류락하는 이 날짜 있고 말소기준 등기가 딱 되어 있는 이 날짜보다 이전에 전입된 놈이 하나 있으면은 옳지 않아요. 일단은 인수가 생길 수 있어요. 인수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기고. 일단 인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낙찰이 잘 안 돼요. 아시겠어요? 인수라도 보증금 300에 월세 30만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보증금 3천에 월세가 30만 원 이래 빼면 시끄럽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경매는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낙찰을 안 받는 게 좋다. 알겠죠? 그 사람이 전세가 보기에는 뭐 보증금만 월세만 한 달에 50만 주더라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없는데 물어보니까 아이고 내 전세 5천만 주는데 나 안 받고 나 죽어도 못 간다. 내 목에 칼을 쳐. 그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있는 거는 좀 낙찰 받지 마라. 피하고 그래 가끔 있어요. 가끔 10개 20개 중 하나 그런 게 하나 낀 게 있어요. 근데 보통은 말소 기준 등기 뒤에 있습니다. 80%는 뒤에 있는데 한 20%가 앞에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런 거는 그만 에이 넘어가자. 엊그제 했죠. 우리 수원시인가 뭐 하나 있었다 그죠? 그런 겁니다. 애매한 게 있는데 또 그런 사람 있죠. 원장님 나는 막 무식해도 용감합니다. 팍 답답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팍 봐도 괜찮은 경우도 있고 콕 걸릴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억 9,500이 있고 1억 3,800까지 떨어져도 예상 배당표에 제로가 있는 거 이거를 전부 다 찾으니까 75개가 없어요. 이제 남은 거 그거 위주로 봅니다. 자, 이제 그걸 볼 건데 자 9번 봅니다. 9번에 보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나는 성부를 끌어야 되겠다. 올해 내년 2년 동안은 이 빌라 사기왕 때문에 전국에 이게 많거든요. 이것도 있고 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금 2조 손실 갔네요. 젠디 난립니다 지금. 알겠죠? 이런 것 때문에. 자, 그래서 올해 내년에는 나는 2년 동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학력 포기 물건만 찾아서 전국을 헤매서 내가 많이도 필요 없다.
2천만 원 넣고 2천만 원 버리는 거. 전략으로. 두세 달 만에. 별로입니까? 괜찮습니까? 괜찮지. 괜찮죠, 그죠? 2천만 원 넣고 2천만 원 버리겠다. 자, 이런 전략으로 여러분 달리면 됩니다. 달리면. 자, 그러면은 강자가 쭉 있어요. 강자. 그럼 강자가 쭉 있는데 앞에서부터 봐야 됩니다. 뒤에서 봐야 됩니다. 뒤에서 보죠. 이 최근에 뉴스니까 앞에 거는 뭐 2, 3년 전에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게 최근에 올린 거니까 보시길 바랍니다. 강자가 많이 쪽에 이어놨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진짜 배기. 이거 몇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옵니다. 4페이지. 자, 4페이지에 또 요거만 연하니까 이게 뭐 제목도 없고 이래서 좋다 그러면 제목이 연하. 제목. 그래서 제일 뒤가 몇 강인가? 1603강. 그죠? 1603강인데 37분짜리입니다. 37분.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학력 포기 확약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 다음에 1562강은 소액 투자자라면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학력 포기 물건을 탐을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강자가 지금 18개를 연놨습니다. 총 다 보면은 얼마 걸리느냐? 8시간 44분 보면 됩니다. 자, 8시간 44분 보고 한 매덕 버린다 그러면 봐야 되겠죠. 이것도 보라켜도 안 보고 그냥 시리 달리가지고 뭐 전국 달리다가 차에 바디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저 고속도로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갖고 차가 썼다거든. 나한테 전화 와서 우째라고 그러면 내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8시간 정도 보면 됩니다. 너무 오래 생각할 필요 없어요. 8시간 정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딱 마음을 읽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원장님 핸드폰 QR코드 갖고 탁 하면 열리고 하면 안 됩니까? 이거를 버스 타고 가다가 이리 하면 됩니다. QR코드 또 해놨죠? 친절하게. 그러면 이제 네이버나 안 그러면은 카카오톡은 뭐 우리 QR코드가 있죠? 그거만 또 하고 눌리면은 바로 뜹니다. 바로 유튜브가 떠요. 해당 강좌가 뜨니까 딱 해놨고. 그게 막 여러분이 묻고 떠날 준비하는 거 내가 다 해놨어요. 그죠? 여러분 떠나기만 떠나면 됩니다. 그죠? 딱 준비 다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0번에 보면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이 뭐냐? 이게 HUG에서 말라고 이런 걸 하냐?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가입 대상자는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다. 이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아파트 다세대가 된다. 그죠? 전세 계약 기간이 2분의 1 경과하기 전에 미리 해야 되고 5억 이하 뭐 이런 것들을 그 다음 보증료율은 막 0.1%, 0.1%, 0.12 이게 얼마 안 되죠?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2억 것도 뭐 0.1은 넘어고 20만 원이가 20만 원, 그 정도, 그 정도, 2, 30만 원, 그 정도, 보증을 내면은 나중에 경매더라도 HUG에 연락하면은 바로 그냥 좁힙니다. 그죠? 그러면 지는 이제 만기가 돼서 바로 받아 나가피고 나머지 이제 구상권 행사는 HUG에서 대신하는 겁니다. 전부 다 제가 받아서 하다가 보니까 아까 떨어지는 거 자꾸 떨어지니까 결제를 받아서 인수가 생기도 포기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한 게 지금 250개인데 낙찰이고도 막 돼버리고 75개가 아직 남아있더라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법원에 뭘 내느냐? 요거 냅니다. 화약서 하는 거. 자,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화약서, 뭐 이런 거 내느냐? 법원에 이 사건에 대해서 임차권의 성계에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일부 물건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사가 배당금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를 하고, 그죠? 임차권 등기를 말소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속해해달라. 또 관련해서 매각 조건의 중대한 사실이 변경됐거나 그래서 다시 떨어졌더라도 1차로 먼저 해주라. 진행해갖고 좀 떨어주라. 그래서 보면은 뭐 30분 갔다가 다시 1차로 가서 또 출발해. 지금 이것들이 요것 때문에 합니다. 1차로 해달라. 사서 해달라. 그러니까 자,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님이 이렇게 공문을 보내. 법원에서 알았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게 보통 보니까 완전 포기가 있고 1차 금액에 60불 이상 낙찰되면 포기, 70불 이상 포기 이런 조건이 갖고 있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 보통 60불 하면 70불 이상 낙찰받아라. 어떤 경우는 무조건 포기하겠다. 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확약서. 자, 그 다음 봅니다. 우리
주택토지보증공사 임차권 인수 조건 변경부 경매 목록 게시해가지고 여기에 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HUG는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받고 주임법에 의해서 우선 변제권을 승계받은 금융기관입니다. 해가지고 주임법 미사집행법에 의하면 보증금이 모두 변제된 임차권은 매각 소멸 안 되고 매수인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됩니다. 그죠? 임차권이. 그러나 우리 공사는 시세 대비 임차권 설정금이 과다한 물건의 유찰 방지 및 채권에서 제거를 위해서 경락인이 임차권을 인수하지 않는 매각 조건으로 경매를 해줄 것을 법리했습니다. 부침 목록 참조. 그래서 여기 이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해라. 그럼 요거를 엑셀을 또 해야 되는데 또 엑셀을 못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데이터를 만들어 줍니다. 주는데 또 요거를 주도 여러분들이 아이고 원장님 1차가 얼마고 얼마들이 좀 알려주면 안 됩니까 해서 오늘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어요? 34% 떨어졌다. 이거 아직 1차입니다. 자, 요까지 해준데도 아이고 모르겠다. 니는 떠들어라. 나는 산에 간다. 등산 간다. 이러면 안 됩니다. 나는 해외 간다. 이러면 안 되고 잘 보시고 자기 동네에 있는 거 도입 뭐가 되겠는지 열심히 보세요. 보면은 다 도입됩니다. 자, 그럼 이게 원장님이 어디서 데이터를 가져왔느냐? 이게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왔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서 있다고요? 자, 주택도시보증공사. 자, 주택도시. 자, 칩니다. 자, 이렇게 치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 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면은 요 화면이 뜰 겁니다. 이거 써놨네. HUG. 우리 저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뭐고? 캄코. HUG. 자, HUG 보면은 찾기 힘들어요. 힘드는데, 여기 보면은, 점점점 세 개가 보통 있어요. 보통 보면은. 그럼 여기에다 콕 눌러보면은, 무엇이 쭉, 저거 이제, 이 대과목을 다 찾는. 그래서 쭉 보다 보면은, 뭐, 경매, 뭐, 사건, 뭐, 놓은 게 있습니다. 경매. 여기 있네. 자, 요 공매 정보 있죠. 공매 정보 안에 경매 물건 정보. 자, 여기입니다.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공매 정보 안에 경매 물건 정보. 자, 눌렸습니다. 눌려가지고 요 보니까 임차권 파일이 나왔어요. 나와서 눌리 보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설명드린 거 요거를 제가 설명드렸죠. 자, 여기 보면은 PDF 파일이고 엑셀이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여러 PDF는 엑셀은 뭐 비슷하죠. 자, 일단 엑셀을 눌러봅니다. 엑셀을 눌러보니까 이게 나왔습니다. 자, 써놨죠. 주택도시보증공사 인수 조건 변경부 확약서 법원에 제출한 경매 신청 내역 11만 기준. 지금 최근기 여기입니다. 여기 11만 기준이. 자, 250개 있으니까 집에 가서 뒤다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뒤다본다 안 뒤다본다? 안 뒤다본다고? 딱 땜이 줘야 입에 딱 드세요. 이래야 한번 볼까? 해야지. 자, 250개 하시게 보죠. 본께네 뭐 낙찰된 지 거의 4분의 3이거든요. 4개 눌리면 뭐 3개가 딱 어쩌다 하나씩 또 안 되게. 그렇게네. 에이구 눈도 아프다고 막 자자 잡힌다고. 자, 그래서 그래서 요거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또 이제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이거를 또 쪼개가 였다 보니까 내가 이게 이제 힘들어가지고 이제 제일 앞에 있는 거 쪼갠 것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거 하나 정도씩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몇 개. 자, 봅니다. 서산시죠. 충남 서산의 강서구, 부평구, 미추홀구, 서구, 그 다음에 중구 많아요. 강북구, 수유동이 또 유명하죠. 좋죠. 그 다음에 이제 강서구, 당진시, 충남 당진시인데 일단은 제일 앞에 있는 거 위주로 제가 했습니다. 충남 서산시 3,400까지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다죠. 34%. 어이구, 많이 떨어졌네. 34%. 그 다음에 수유동은 51%. 수유동이 좋죠. 이것도 좋습니다. 자, 봅니다. 서산 봅니다. 자, 서산에 보니까 이게 이제 사건 번호는 이제 22에 51916. 자,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20. 또 떨어졌네. 24%. 더 떨어 비쌌죠. 여기서 또 떨어 비싸. 문제가 있는가 봅니다. 자, 하나 넘었습니다. 8페이지. 충남 서산시 인지면에 301호다. 전용은 18평이다. 1억에서 2,400에 떨어졌다. 또르르 하고 3,400에 4차까지 갔다가 다시 1억 올라왔죠.
오른쪽에 이렇게 다시 빼게 하고 이래 2,400까지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2월 20일 날 지금 이제 진행이 되겠죠. 자, 요 보니까 제가 막 그 중간에 보기에는 뭐라 써놨습니까? 감정가 몇 프로 이상요? 60%. 알겠죠? 이리 넘어뜨리면 안 되고 60% 사네. 이거는 6천만 이상 주고 사야만 된다. 1억짜리인데 포기를 딱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잘 보셔야지. 아이고야 이거 포기한 기구나. 2,500에 낙찰 받아서 1억짜리를 6천만 원에 팔아먹자. 그러면 뭐 3,500 버리는구나. 기분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포기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화약서를 했대. 화약서를 한번 봅니다. 화약서는 뭐냐 그러면은 법원에 뭐 냈다고요? 확인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이래갖고 서산시 그죠? 301호. 자, 위 사건에 관해서 주택임차권의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경매 사건의 매각가액이 최초 감정가 대비 60% 이상의 경우에 우선 변제금 이런 걸 안 써야 되는데 참 단서를 다는데 60% 이상의 경우에 우선 변제금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우리 공사가 배당금으로 전세보증을 못 받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임차보증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며 경락인이 법원에 명도 확인서를 제출할 때 임차권 등기 말소 촉탁 서류도 줄 테니까 경매를 해달라.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의 대리인 센터장이 이렇게 서류를 냈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22에 5196 22에 5196 자, 이게 60% 이상 아니야. 그냥 하면 되겠는데, 이제. 또 60% 잡고. 자, 화면 보세요, 이제. 화면. 자, 충남 서산의 다세대 빌라인데 전용은 18평. 맞췄답니다. 18평. 자, 1억짜리가 쭉 떨어지다가 다시 1억 한 건 아까 그 공받고 한다. 해가지고 지금 2,400에 떨어져서 좋다고 지금 느끼고 있는데, 이 3층 하나가 지금 뭐 나왔다. 자, 전세가 7,500 주고 있습니다. 7,500 주고 있었는데 임차권 등기하고 이 친구는 빠져나가고 없고 여기서는 경매를 이제 넣어줍니다. 소송 걸어서 이 판결문을 가지고 지금 있는 결정을 가지고 강제 경매를 넣어줍니다. 그죠? 내놔라. 전세 돈 7,500하고 이자고 내놔라. 7,800 손해배상 내놔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거 보면은 자, 이거 보면은 옥션원도 임차 이거 뭐 이런 게 보이죠? 이건 어디서 가왔느냐? 옥션원이 여기 명함부에서 복사해서 붙인 게요. 자, 이거 보니까 이거 뭐 써놨죠? 60 이상의 경우에 한다. 그럼 얼마나 받으라 말이고? 6천만 원 받아. 좋다. 그럼 6천만 원 받으시자. 예상 배당표에 여기에서 내가 2,400이고 6천으로 한 바꿔보고 있습니다. 자, 6천으로 받으면은 떼고 5,700 가지고 임차인 소액보증금 쪽 가져가고 결국은 임차인이 다 가져가는데 1,700이 요거는 인수가 생긴다. 그럼 여기서 양주시에 뭐 재산세 같은 게 있으면 5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있으면은 100만 원 더 붙입니다. 1,800만 원 정도 인수가 생긴다. 그럼 결국 얼마입니까? 6천하고 1,800이니까 7,800 산다 이 말이죠. 그럼 7,800이니까 결국은 7,500 요거 하고 전세 보증금하고 경매비용 300만 원 하고 주고 산다. 그럼 7,800 주고 사갖고 내가 얼마나인가요? 또 버리고 여기서 원장님이 1,000만 원 더 넣고 1,000만 원 뭉다고 했는데 7,800원 잡아놓으면 8,800 쳐서 팔려야 되는데 팔리나? 이거 안 된다. 알겠죠? 그럼 이런 걸 사라 그런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런 거는 조금 피하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하야스 이게 잘 없던데 여기만 딱 붙여놨어요. 이 집에만 이 하야스를 잘 붙여놨어요. 이거 보니까 뭘 봤더라? 내가 묶음에 이걸 봤던 이거 봅니다. 자, 요거를 보니까 다른 데는 부동산 표시까지는 잘 붙어 있는데 딱 이를 보니까 요거 붙여놨어. 그죠? 화약서를 싹 붙여놨어. 이 경매계당은 아주 유능한 계당입니다. 이래야 맞는 거지, 그죠? 서류가. 유치원 신고 들어오면 유신고서도 붙여놨고 이래야 좀 입찰자가 좀 좋죠. 뭐 때문에 저수를 하는지 싶어서. 자, 그럼 이거는 그러면은 내가 써놨겠습니다. 충남 서산시는 입찰 뭐라고요? 금지 물건. 아시겠어요? 입찰 금지 물건이다.
금지 물건. 충남 서산시. 그죠? 서산시는 자, 요즘에 눈에 띄는 것이 이 수유동이 있거든요. 수유동 51%. 이게 딱 눈에 띄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수유동 51% 반대로 했죠? 그죠? 20일에 109004. 근데 서당에 보기 이런 게 있네요. 선순위가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권 아까 이건 게 안 돼. 이게 또 뭐예요? 뭐 이것 때문에 안 팔린가 보다 지금. 자, 20일에 109004. 이제 강북부의 사람들이 이거 좋아하는 거죠. 20일에 109004. 한번 보겠습니다. 20일. 자, 봅니다. 강북구 수유동. 저게 수유동에 빌라가 전용이 8평이다. 빌라가 8평인데 2억 3,800에서 출발해서 쭉 여기까지 떨렸다가 다시 또 2억 3,800이 또 진행됩니다. 딱 느껴보긴 알겠죠? 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뭐 공문을 넣었구나. 자, 5층 중에 4층이다. 좀 깨끗하다, 이죠? 그죠? 깨끗한데, 요거 뭡니까? 이런 것들. 일조건 사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막 갖다 붙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딱 보여. 자, 나시요. 그래서 이제 설치는 뭐, 빌라는 깨끗하네요. 깨끗하고 좋습니다. 언제 지었다고? 언제 지었다고요? 아이고, 최근에. 최고고, 일단은 좋습니다. 자, 2억 1,500. 2억 1,500짜리. 2억 1,500짜리가 있는데, 자, 2억 1,500짜리가 주택 임장 등기하고, 어디 퇴가하고, 어디 딴 데 이사 가셨고, 이 사람이 비타자로서 이제 죽을 맛이다 크고 소송해서 경매도 넣어주고, 막 난립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자, 포기를 했다, 안 했다, 지금 볼게요. 여기 보니까. 인수함. 인수함이 또 무슨? 자, 여기서는 인수함 써놔고, 이건 또 있네. 2억 1,500을 인수했는데, 76% 이상일 경우에, 이런 거 좀 빼지. 꼭 이런 거 붙여놨다, 이제. 76%. 경우에 뭐 짜고 포기를 한다. 76%. 그럼 76% 얼마나 많은 겁니까? 자, 76%가 얼마고? 238에 76. 계산해 보세요. 원장님이 꼭 계산해야 되나? 아이고, 참 죽겠네. 응? 1억 8천이네. 자스트 1억 8,100이다. 1억 8,088만이 있겠네. 또 1억 8천을 하면 또 걸린다고. 1억 8,088만, 1억 8,100 딱 쓰면 돼. 1억 8천. 그럼 1억 8,100을 썼다. 2억 1,500짜리 전세가 있고 1억 8,100을 썼는데 2억 3,800, 2억 1,500, 1억 8,100을 썼는데 됐다 치자. 근데 여기에 건축물 대량을 보니까 위반 건축물 이 내용이 뭐냐? 이게 다세대 주택의 지금 이게 위반 건축물의 내용이 뭐냐? 자,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이거 보면은 이거 볼 줄 알아야 돼요. 전유 부분 있죠? 자, 다세대 주택입니다. 28종 이게 이제 전유 부분이고 등기된 면적이고 공용 부분을 계단실을 합쳐가지고 요거는 뭐라고요? 공급 면적, 분양 면적 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한 3평, 2평 더 본다. 자, 위반 건축물은 보통 제일 밑에 가보면 뭐 나와야죠. 자, 봅니다. 뭐 했단 말이고? 4층에 뭐 했다고요? 무단 전축 판넬 24제곱미터. 4층에 무단 전축 판넬 8평. 크다, 그죠? 자, 그럼 뭐 물어보니까, 이게 이제 9층에 건축가에 물어보니까, 강북구층에 물어보니까, 예, 요거는, 해지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됩니다.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물어보기에는 대강 1년에 한 500만 원 될 겁니다. 이렇게 연락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인이 생각해야 돼. 낙찰을 받고, 월세 40만 원 준다 생각하고, 쓰는 게 좋느냐? 아예 부사 삐고, 그만 안 내는 게 좋느냐? 자, 40만 원씩 주다가 몇 년 뒤에 또 선거 때 되면 한 번씩 일하거든요. 양성을 주잖아요, 양성. 양성하다가 이런 건 또 어쩌면 그냥 또 등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양성을. 그래 되면은 또 돈 되는 거죠. 표 받으려고 또 정치인들이 또 특별조치법이라고 뭐 10년, 15년마다 한 번씩 보면 이런 거 해서. 그래서
이게 2020년 3월 중요한 게 2019년 공사 며칠요? 24년 4월 24일. 이후된 거는 무제한으로 내놔야 됩니다. 시작할 때까지. 그 전에 거는, 그 전에 옛날 그립다 그런 거는 보통 보니까 5번 내고 나면 막 끝, 6번째부터는 안 내도 되는 거로 그래야지. 자, 요거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아마 요거 같습니다. 요게 이제 달아낸 거, 그죠? 달아낸 거. 이거 보면은, 요 있네. 자, 요 있네. 요 부분. 기어 그런 거 있죠, 기어. 그죠? 판넬조, 요거 불법 정축 부분. 4층에, 이제 이 사선진 하다 보니까 조금 안에 잡아야겠죠? 거기다가 이제 판넬 넣어가지고 이제 써가지고 이게 한 8평 정도. 그럼 요게 1년에 이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달에 30인지 40만인지 아마 그 정도 빚 놓을 것 같아요. 놓으면은, 그래 죽어도 쓰는 게 좋은 사람은 그걸 쓰면 되고, 그죠? 월세를 날 때, 요거 이 부담금은 임차인이 한 30만 원 월세 도준료로 설명해가지고 월세를 내놓아서 평수 크니까, 그죠? 이거 8평이고, 아까 몇 평이고, 여기 9평이고, 그럼 17평 쓴다, 아닙니까? 임차인을 볼 때. 그러니까 뭐 좋다고 할 수도 있겠죠. 자, 하여튼, 요거는 아까 몇 프로 이상요? 그럼 아까 1억 8천0배 가겠죠. 1억 8천0배. 막 그 정도 이상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막 문제 없다. 그래서 이상하게 많이 때렸더라. 내가 요식을 떨 리가 없는데, 수유동이. 자, 지금 1시, 이제 그 다음부터. 그 다음에는, 일단 몇 페이지죠? 몇 페이지고? 15번 하면 되죠? 아니다. 아주 개봉도 안 했네. 구로구 개봉동. 그죠? 14번에 구로구 개봉동. 구로구도 괜찮죠? 자, 요거 10분 딱 하겠습니다. 현재 11시 2분입니다. 12분에 만나겠습니다. 여러 가지 풀어봤습니다. 이제 2시간 동안 풀었으니까 대강 감은 잡겠죠? 여러분들이. 잡아가지고. 한 1, 2, 3천만 원 투자해서 1, 2, 3천만 원 번다 하면은 두세 달 만에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앞에서는 남았는데 뒤에서 또 세금을 많이 내고 그거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세금 문제 때문에 특히 부동산 매매 사업자 관련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자, 20번 봅니다. 20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사업자가 있으면은 일단은 일반 과시자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免税 사업자. 이래 하는 이유는 이게 몇 제곱미터라서 그렇죠. 우리가 보통 낮춰받는 것이 85. 국민주택 규모가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하이 받으면은 부가세免税 사업자가 되고 85제곱미터 이제 여러 초과세를 받으면은 이제 일반 과시자가 됩니다. 일반 과시되면 안 좋은 것이, 자, 우리 물어봅니다. 공장이 땅이 10억이고 공장 건물이 10억이라. 그래갖고 팔았어 20억을. 조건도 없어요. 특약사항도 없어요. 판다 20억에 팔아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건물의 10억에 대해서 10%가 부가세가 붙죠. 그죠? 그럼 1억 부가세를 사는 사람이 부담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파는 사람이 면피가 되는데, 조건 없이 그냥 싹 팔아버리면은 19억에 파는 게 됩니다. 판사 입장에서.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가 우리는 주로 85제곱미터 전용 면적이 이하짜리를 받기 때문에 거의 95%가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부가가치 면적자. 여기에 해당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부동산업에 부동산 매매를 하든지, 이제 부동산 뭐 개발인지 뭐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코드가 위험합니다. 코드가 몇 번이죠? 어? 70. 몇 번요? 어딨노? 7030 여기 있네. 요거 잘 이해해야 돼. 세무서 가서 70301 요걸 이야기해야 돼. 아까 이제 부가세 면세 사업자 됐고요. 예, 부동산업의 부동산 매매사, 부동산 매매, 그죠? 70301이. 자, 그 다음에 자기 요새는 사업자 낼 때 예전 같으면은 뭐 2평짜리, 3평짜리 빌려서 이렇게 이제 사업장 소유지를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기 집을 하면 됩니다. 아파트면 아파트를 하면 돼요. 그럼 자가 면적 10제곱미터 이렇게 하고, 뒷페이지 보면은 제일 마지막 장에 내 이름 쓰고 도장 찍고 한 칸 위에
면세 사업자의 동그라미를 꼭 치면 되겠습니다. 사업자인. 자, 그 다음에 전체 계약서는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제출하기 때문에 내 아파트 산다 그러면 전체 계약서 필요 없어요. 그냥 메모만 가면 됩니다. 세무서에. 됐죠? 자, 이건 좀 더 설명하기로 하고 다시 앞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면세 사업자 요거를 내셔야 됩니다. 요거 내는데,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아파트 하나 인사민들이 많습니다. 주택 하나 있고 부부간에 있고 요거를 반납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받고 나서 세무기자를 좀 몇 개 들어갔대. 왜냐 그러면은 자기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야 되죠. 자, 물어봅시다. 아파트 하나 있는 거 몇 년 지나면 비과세 가죠? 2년. 그죠?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하고 내 이름만 등기로 올려놨고 팔면은 비과세 갑니다.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세무서양들은 많이 되겠어요. 세무서양 부인들이 많아. 물어보니까 세무서양 부인들은 어떻게 재택하여 부동산에 들어가요? 물어보니까 아이고 우리는 2년마다 짐을 반만 딱 풀고 2년마다 옮깁니다. 2년마다 옮기면 세금 낸다 안 낸다? 부산 해운대에서 2년마다 올리니까 자꾸 돈이 늘더래. 그 짐을 반만 풀어야 됩니다. 또 2년 또 이사 가야 되니까. 그죠? 그게 제일 좋은 전략입니다.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계속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가세 면세 사업자 요거를 내달게. 세무서 가서 물어보지 말고 저기 이런 거 하나 내려고 하는데 어쩌면 됩니까? 그러면은 쏘랄 거라고 사업자. 그럼 아까 양식을 쓰면 되는데 그건 좀 더 설명드리고요. 자, 이제 이리 내면은 이거는 내는 시기는 가급적이면은 잔금 넣기 전에, 물론 잔금 내고 나서 해도 뭐 되기는 되겠는데 모양새가 아무래도 입찰하기 전에 하면 더 좋고 잔금 넣기 전까지는 내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갖고 나는 매매 사업자를 해서 나 이걸 아파트 하나 이전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이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기도 좋죠. 좋은데 잔금 내기 전에 보통 대출 받기 전에 내는 게 좋습니다. 대출 받기 전에 내는 게 좋고. 자, 내면 어떠느냐. 이게 1년 이내면 아파트 빌라는요 몇 프로요? 외우세요. 간단하게 77%. 1년 지나면 66%. 2년이 지나면은 요리 갑니다. 요리. 알겠죠? 가는데 아까 우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낙찰받고 몇 달만 판다고요? 2달 만에 팔아야 돼요. 아시겠죠? 단타로 파니까 요리 바로 가면 좋겠죠? 구태여 77%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만드는 겁니다. 자, 만드는 것도 좋은 거는 무슨 대출이요? 보통 뭐 전업주부도 뭐 가계대출인데 요거를 만들면은 가계대출하고 뭔 대출요? 사업자 대출을 본다. 사업자 대출을 보기 때문에 소득 증명이니 뭐 소득 금액 증명 세무서 가서 띄워라 이런 거 없어도 돼요. 자, 이거는 이제 또 배워야 돼요. 1억 남겼다. 자, 1억 남겼다 그럼 곱하기 몇 한다고요? 35% 빼기 1,500 알겠죠? 그러면은 이게 3,500에서 1,500 빼면은 2천만 원. 2천만 원 플러스 지방소득세 200만 원. 그래서 제가 자꾸 2,200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래요. 공인중개사들 일단 만나보니까 너거 저 1억 아파트 싹 좋은 기 쌓고, 자,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마음에 드는 거 살 수 있다면 못 산다. 살 수 있죠. 팔 수 있다면 못 판다. 팔 수 있어요. 중개 의뢰 받은 것만, 알겠죠? 그것만 손 안 대고 지가 지병이 사가지고 파는 거 그건 아무 문제 없어요. 싼 게 나와서 본게는 지가 잘 알아. 싼 게 뭐 나와서 한 1억 불 같아. 본게는 뭐 내일 모레 아무래도 넣고 그런게는 막 누가 싸게 막 소장님 빨리 현찰 막 내일 모레도 주비 뭐 내가 좁단데 1억이라도 싸게 해서 줘. 샀어요. 팔게 돼서 가면 세금 무지 계산하니까 그 세무사 사무실 간다 아닙니까? 가면은 세무사가 알아서 다 계산해 주는데 그럼 세무사 가면 또 몇 프로 합니까? 언제 샀어요? 엊그제. 그럼 지금 팔면 세금이 몇 프로입니까? 1년 미만 아닙니까? 1년 미만. 그럼 아까 몇 프로라고요? 70% 플러스 7% 77%. 딱 고지서 줍니다. 7,700 세금 내라고. 저 세무서 가서 고지서를 제가 끊어줘요. 은행 가서 내비라고. 그럼 뭐 중개사 물어보세요. 10명에 9명은 아니다. 100명에 97명은 77%의 건입니다. 부동산 매매 사업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제 지난달에 점심으로 갔잖아요. 사파본에 한번 가보니까 한 40명 가까이 모였는데
부동산 매매 사업자일 거니까 아무도 몰라. 딱 한 사람 일하더라고. 그 원장님 그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뭐 6개월에 뭐 하나 이상 사고 2개 이상 팔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옛날 얘기입니다. 구닥다리법. 구닥다리법이 뭡니까? 10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거를 알고 있었죠. 법이었는데 그게 개정이 돼가지고 정확하게 뭐 사고 팔고 건수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안 되는 걸로 일단 내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내는데, 자, 1,000만 원 버렸다. 얼마입니까? 간단하게 보면. 어? 60만 원에 6만 원. 간단하죠? 자, 아파트 낙차, 빚을 조금 낙차받아가지고 5천에 받아, 낙차받아 6천에 팔게 됐어, 바로. 그죠? 물론 이제 취득세 빼고 뭐 이런 거 빼야 되는 거 그런 간단, 그런 거 빼고 놔두고, 보장 놔두고, 잔장 놔두고. 일단은 간단하게 1,000만 원 버렸어. 그럼 몇 분 난다고요? 66만 원. 간단하죠? 1억 남으면, 아까 전에 2,200. 자, 5천만 원 계산하면 5천만 원 얼마 남았습니까? 5천만 원 곱하기 몇 프로요? 24%. 그럼 얼마고? 1,200. 빼기 얼마고? 600 해보자. 600. 1,200, 600 뭐? 600. 600 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5천에서 600 빼면 4,400 남네. 좋다 아닙니까? 4,400. 그죠? 5천 남아갖고 4,400 딱 남기 세금 600 주고 4,400 딱 통장에 넣고 여보야 자기야 어떤 놈 하면은 뭐 아이고 당신 최고다 탁탁탁 이러는 거죠. 이 벌 수 있습니다. 세금 안 주고 그죠? 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